인도네시아를 감싸고 있는 적도의 에너지, 이 에너지가 각종 바이러스를 억제한다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에도 적도의 에너지가 영향을 미쳤을까요? 안녕하세요. 산나루TV 손작가입니다. 부패균의 활동이 저조하다는 것은 인도네시아에 정착하자마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생활 속에서도 쉽게 느껴졌어요. 음식물이 쉬 상하지 않았죠. 습도도 높고 또 기온도 높은데 한국의 여름에 비하면 음식물이 쉬 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체험했죠. 특히 지금 사는 이 산마을로 이주한 후 자연과 가까이 살면서 이런 현상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났는데요. 앞의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영상은 인도네시아를 광고하거나 이민을 권장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냥 제 체험입니다. 나중에는 인도네시아에 살면서 제가 느낀 단점들도 모아서 그 또한 전달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 영상에서 제가 지금 사는 인도네시아 산마을은 시간이 더디다고 밝혔잖아요. 여기 사람들이 사는 모습도 그렇고 곤충들 날개짓 또한 매우 느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정적으로는 곤충들의 번식이 매우 게으른 것이 제 체험과 느낌이라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가장 큰 이유를 사계절이 없는 것, 즉 겨울이 없는 것에서 찾았고요. 곤충이 살기에 매우 적합한 환경인데 활동이 활발하지 않다거나 개체수가 상상 외로 적다는 것은 참 흥미로웠어요. 비가 들치지 않는 한 24시간 항상 문을 열어놓고 사는 우리 집의 상황으로 볼 때 아직도 곤충의 숫자에 관한 의문은 계속입니다. 문을 항상 열어놓으니 벌나비도 들어오고 모기도 들어오지만 그 때문에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은 아니니까요. 놀라운 사실은 밤에 정원이나 창문 밖 등 여기저기 켜놓은 등에도 날아드는 곤충의 숫자가 아주 적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고 또 비슷한 고도의 집이어도 위치에 따라 체감이 매우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파리나 모기를 비롯한 곤충의 활동도 다를 수밖에요. 이곳은 고도와 비교하면 기온이 높지 않고 바람이 좋다는 것이 이 지역의 특성일 수 있는데요. 특히 우리 집은 집을 지을 때 사방이 통하도록 반드시 마주보는 창을 냈는데 이것이 상쾌함을 유지하고 습도를 좋아하는 곤충을 퇴치하는 비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옛 선인들은 99칸 한옥을 지으면서도 기류의 흐름을 중요시했다고 하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 집을 지을 때는 냉방이나 난방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니 창문을 많이 틔우는 것은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환경과 비교하면 곤충의 개체가 적은 원인에 관해서 저는 전문 지식이 없고 또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호기심 때문에 기회만 있으면 여기저기 물었는데요. 모아본 결론으로는 적도의 에너지로서, 즉 자외선이었어요. 적도의 에너지로 강력한 자외선이 바이러스를 억제한다는 것이었죠. 높은 습도가 공기 중 바이러스 활동을 제어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은 대체로 알고 있는 상식이죠. 곤충의 개체수가 적거나 부패균이 적은 것은 화산지대의 특성이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화산 에너지 활동이 활발한 지역을 여행할 때 느끼는 것은 역시 좋은 기후 조건에도 불구하고 곤충의 개체수가 매우 적은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의 견해를 듣고자 하는 의도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의 지식 나눔을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제가 산마을에 살면서 느끼는 것은 겨울이 없음으로 인해 생긴 현상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연 적도의 에너지와 강력한 자외선 그리고 거기에 더해진 습도가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걸까요? 이 부분은 종묘, 즉 각종 채소 씨앗
개발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는데요. 그분의 연구소에서 하나의 씨앗을 얻기까지 바이러스에 관해 매우 예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인도네시아 일부 지역은 씨앗 개발인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겨울을 거치지 않은 바이러스는 다스리기가 좀 더 쉽다는 의미이겠죠. 저는 학자가 아니므로 확신하지 못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도 다소 체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바이러스 증가율이 생각보다 훨씬 더 낮다는 느낌인 것이죠. 특히 자화섬의 인구 밀집도나 일반적인 위생 상태로 볼 때 크게 체감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사는 지역은 마스크 착용이 현저히 낮습니다. 거주 형태가 대가족이고요. 특히 이슬람의 종교 활동은 멈춤이 없습니다. 대규모 집회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매주 금요일 머스짓 집회 때는 남자들은 모두 머스짓으로 모인다고 할 수 있어요. 밀착해서 앉고 기도하며 절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무방비 상태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에 비해 코비드19 확산 정도는 낮다고 판단이 되는 것이지요. 이 점에 관해 인도네시아 정부 지침으로 보도 억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유행병을 대하는 문화 차이를 들기도 하는데요. 떠도는 예측만으로는 그 무엇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는 직접 체험으로 본 적도 에너지에 관해 좀 관심을 가질 뿐이지요. 태양에너지가 식물이나 동물에 흡수되는 것 외에도 공기의 이동, 해류의 운동, 지표면의 온도 상승 등으로 우리 주변의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사전의 정의가 이국인인 저에게 이렇게 체감되고 있다는 의미죠. 사람이 사는 곳 어디나 에너지 활동입니다. 태양빛이 있고 산과 물이 있으며 나무와 풀이 있으니 에너지 활동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귀중한 에너지를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이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세상의 중심 에너지는 누가 뭐래도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각자가 지닌 자신의 에너지를 가늠하고 잘 다스리고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어디서 어떤 에너지를 발산하고 계시는가요? 부디 선한 에너지, 건강 에너지 무한 발산하시며 행복한 나날이시기를 빕니다. 저는 아주 가까이에 숲을 두고 눈만 들면 산이 보이는 곳에서 살아서인지 유독 자연의 변화에 민감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세상사에서 얻는 행복도보다 자연에서 얻는 행복도가 훨씬 더 높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 보고르 산마을의 적도 에너지가 주는 혜택을 들췄네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죠. 이상 산나루 손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